자, 첫 번째 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약간 생각 없는 채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있는 거예요. 자, 채팅 중에 이런 얘기 나왔죠. 저기 닉네임 뚱게이트님께서 가난하면 국제결혼 하는 거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적게 버는 거? 아니면 가진 거 없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제결혼을 하는 것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그 국제결혼은 그거잖아요. 동남아에서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국제결혼 얘기할 때 국제결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결혼은 다른 국적의 여성과 연애한 후 결혼하여 외국 땅에 살거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결혼, 이게 엄밀히 얘기해야 국제결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국제결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하고 일본에서 만나서 서로 사귀다가 한국 땅에 와서 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본 가서 산다거나, 이게 엄밀히 말하는 국제결혼이 아니면 뭐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괜찮아요. 만약에 남자가 동남아 갔는데 한국 남자가 동남아 가서 그 현지에서 동남아 여성을 사귀어서 거기서 시골리고 결혼하면 그거 국제결혼이에요. 근데 흔히 우리가 국제결혼을 알고 있는 것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국제결혼은 정상적인 연애, 정상적인 일반적인 연애, 서로가 좋아가지고 어떤 뭐 누가 한 명이 좋아가지고 서로 이제 접점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연애를 외국 사람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이란 제도 아래 서로 맞춰가 사는 거예요. 이게 국제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좀 잘못 알고 있어. 아마 뚱게이트님도 국제결혼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보통 결혼 못한 노총각이 돈을 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결혼업체에 돈을 내고 상대적으로 못 산 나라, 그 동남아 계통의 젊은 여성과 며칠 밤 데이트하고 뭐 잠자리를 가진 후 그 자리에서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결혼은 솔직히 말하는 정직한 국제결혼은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간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날이 좀 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를 국제결혼처럼 아무렇지 않게 언론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왜곡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국제결혼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국제결혼의 정의에 대해서는 찬성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산다. 난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뭐, 외국 여자하고 살려서 뭐, 외국 가서 산다. 그런 게 국제결혼 아니야? 근데 돈 주고, 거금을 주고, 며칠 안에 만나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고, 데리고 와 산다는 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안 그래요? 며칠 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 아는 그, 지인은 아니고, 예전에 공장 일할 때, 그 조소에서 일했던 형님 중에 한 분이 국제결혼 하셨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절차나 뭐, 그런 것들. 돈이 많이 깨집니다. 그분도 돈 겨우겨우 마련해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최근 연락이 끊겼는데, 2012년 당시에 한 1000만원, 1500은 깨진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하는데. 지금 더 깨지겠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네. 그때 절차를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안 물어봤는데. 일단, 결혼 업체 있죠. 그런, 이제, 동남아 계통과 이렇게 만남을 접선한 그런 업체에 이제 등록을 해서,
뭐 회원가입하고요. 가입비 내고, 그리고 이제 여권 발급하고, 그리고 돈 내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프로필 같은 사진을 줘요. 그 동남아 계통의 여자분들. 한 4-5명 줘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딱 정해서 그 여자한테 이제 그 남자 프로필을 주고 해서 서로 맞아 떨어지면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하이, 예, 상하이 쪽에서 접선을 하신 것 같아요. 둘이 만나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데이트하면서 뭐 먹고 자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 이 여자를 데리고 한국에 와 살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국제 결혼도 있긴 한데 제가 얘기 들은 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일반적인 선짝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일반적인 선짝이도 몇 달 만나고 뭐 시골리거나 하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여행하면 몇 번 즐겼다고 바로 결혼 도장 찍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결혼해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오래 사귀어도 결혼하고 나면 서로 이제 싸우고 하는 건데, 꼴랑 뭐 일주일 며칠 만나가지고 결정 짓고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가난한 국제결혼. 일단 중요한 거는요, 국제결혼 또 돈입니다. 돈 많이 듭니다. 네. 동남아 여성과 네, 돈을 주고 만나는 거. 돈을 내고 만나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봐. 아니, 일주일 안에 어떻게 갑자기 정이 생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일주일 안에.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늙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도 아니고 늙은 사람이야. 주름도 많고, 배도 나왔고, 누가 봐도 아저씨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고, 삼촌 뻘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여러분들 왜 EBS에 그 고비 열전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 보시면 신랑하고 보통 이제 그 외국 여성 결혼하신 분하고 나이 차이가 못해도 15살 차이 납니다. 20살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예. 남자분은 보통 40대 초중반이고 여자는 20대 중후반이야. 30은 안 넘어요. 그게 고비 열전이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으면 그 여성이 나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봐. 그 동남아에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국제결혼 그 매매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국제결혼하고 다른 거죠. 예. 한국에서는 동남아 여성과 돈을 내고 만나는 것을 국제결혼으로 잘못 인식.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국제결혼은 요겁니다. 요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요거하고.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 이거를. 이걸 잘못 알고 있다니까. 엄밀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좀 왜곡된 거 맞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돈을 내고 오신 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남자가 좋다. 그거 아니지. 먹고 살려고 온 거예요, 먹고 살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저렇게 동남아 계통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만나서 결혼하려고 넘어오신 분들은요.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딸린 식구들.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식구가 많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동남아 계통은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이런 경우 왜 이런 이제 매명 같은 게 많냐 하면 동남아는요. 여러분 아시겠지? 먹고 살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동남아 남성들이 왜 배 타고 우리나라 넘어오냐면 생각해봐. 그 임금 같은 거 보면 처참합니다. 완전 처참해요. 우리나라의 반의 반도 안 돼. 근데 식구는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다동이 집안도 많습니다.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같이 살아요. 막 4남매, 5남매 이렇게씩 해. 그래서 딸내미를 결혼시키지 않으면 못 먹고 살려요. 못 먹어. 그래서 결혼할 때 그 여자가 내 직업이나 수입이나 재산 안 본다고? 안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가족들 생계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이거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돈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프로필 같은 거 봤을 때, 어? 이 사람이 저 가족들 못 챙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가난하면 국제결혼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고국에 보내줘야 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요 전제 조건을 깔고 결혼하는 거예요. 일종의 계약 결혼이죠, 이게. 예. 저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30에서 40만 원? 네, 그 이상 매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생활비와 별도로 고기를 보내줘야 돼요. 그 돈을 보내주면 그 고국에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쪽 고국 입장에서는 자식을 파는 거죠. 자식을 그쪽 보내는 거죠. 수양딸 보내는 거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긴 해요. 안 그래요? 다 큰 딸내미를 외국 땅 가가지고 자기들 먹여 살리려고 보내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게? 물론 우리가 그 나라 사람도 아니라서 뭐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흔히 우리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국제결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데리고 와서 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리와서 사는 것도 기본이고 그 버는 돈의 일정 금액은 매달 보내줘야 돼. 송금해줘야 돼요. 송금 못 해주잖아요? 그럼 결혼관계 깨지는 거야. 왜냐면 애초에 그 결혼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결혼 목적이. 순수한 사랑? 그딴 거 없어요. 며칠 만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건데 무슨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이게. 어. 그래서 돈 없고 가난하면 국제결혼 못 하는 겁니다.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 많으면 뭐 국제결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뚱게이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난하면 국제결혼이든 뭐든 생각하면 안 되지. 팩트로 얘기하자면 본인이 가난하잖아요. 본인이 가난하면 쉽게 말해 본인이 가난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는 거잖아. 어? 힘들다는 말인데 무슨 국제결혼입니까? 어? 강아지 밥, 사료값, 뭐 병원비 내줄 수 있어요? 안 그래? 본인 의식주나 잘 얘기하세요. 의식주나. 안 그렇습니까? 가난하면 개 고양이도 반려동물로 키우기 힘들지 않나? 개 고양이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낳으면 꽤 많거든요. 예. 특히 개 고양이는 의료보험 적용 안 돼서 병원 같은 데 데리고 가면 생각보다 주사나 이제 취업비 같은 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뭐 일반 결혼이 국제 결혼이 생각하면 안 돼. 예. 물론 농담 삼아 하신 얘기겠지만 현실은 그렇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동남아에서 결혼한 케이스가 뭐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많은데
저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면 전 괜찮다고 보는데, 이 케이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케이스보다 이 케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